1950년 11월 북한의 가장 험난한 산맥에서 역사상 아마도 가장 추운 그리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진호, 이 이름은 그날을 겪은 군인들에게 악몽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추위 속에서 3만 1,000명의 미군 병사들이 120 탈출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조차 이 부대를 잃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지휘관이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장진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 중 아마도 가장 서사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얼어붙은 지옥을 그날의 진짜 목격자들의 눈을 통해 하나하나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가을 시즌은 북한에서 이미 끝났고 이른 겨울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내린 명령에 따라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압록강에 도달하고 중국 국경을 보고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좀 들어봐 애들아. 로버트 베로우 대위가 대대 앞에서 걸으며 외쳤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우리 모두 집에 있을 거야. 어머니들의 칠면조 요리를 먹을 거라고. 병사들은 웃고 박수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하지만 23세의 제임스 하퍼 상병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도 웃었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을 볼 때마다 그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마을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민간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사님, 그가 옆에서 걷고 있던 전우 마이크 오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이 침묵이 전혀 좋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우릴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마이크는 젊은 아일랜드계 병사였습니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북한 군들은 도망갔어 하퍼. 동굴이나 숲속에 숨었지. 걱정 마, 이건 끝났어. 하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그때 산 뒤편의 어두운 숲속에서 만입한주망의 중국군이 완전히 조용히 위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펑더화이 장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굵은 눈썹,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몰아내라. 하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혀야 한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포위되어야 한다. 그리고 펑 장군은 이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에 조용히 한 줄로 걸었습니다. 낮에는 완전히 숨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숲덮개 아래 숨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매일 와서 언덕 위를 지나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보고서는 항상 같았습니다. 지역 깨끗함, 적의 움직임 없음.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군은 모든 언덕 뒤에, 모든 계곡 바닥에, 모든 숲의 깊은 곳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처럼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공격할 완벽한 위치에. 그리고 11월 27일 밤, 그 기다림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펑도화이는 마지막으로 지도를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장진호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다. 그가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인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역사상 아마도 가장 큰 군사 포위 중 하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화요일 밤 12시 M1 게런드 소총을 손에 들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날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숨이 증기가 되어 공중에 날아가고 속눈썹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수십 개, 언덕의 모든 방향에서 나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하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7중대, 전방,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같은.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땅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발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군 병사들, 수천 명,
하얀 겨울 위장복을 입고 눈과 하나가 되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수류탄 폭발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중국어 외침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퍼는 총을 잡고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다. 공격받고 있다. 그가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중국군은 모든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퍼, 얼마나 많아? 하퍼가 탄창을 교체하며 외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많아. 그날 밤 장진호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말 아무도 얼마나 고통받을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공격 후 단 몇 시간 만에 한 지휘관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주장은 해병 1사단의 사령관이었습니다. 57세, 회색 머리, 침착하지만 매우 단호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날 밤 사단 본부에서 지도를 보고 있을 때 모든 방향에서 경보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오연대에서 긴급 호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7연대에서 지원 요청, 모든 방향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사령관님, 정보 보고서, 최소 100만 명의 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도를 보았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을 주위로 모았습니다. 들어봐. 그가 침착하지만 명령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린 포위됐어. 모든 방향에 적이 있어. 방 안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할까요? 후퇴 명령을 내릴까요? 스미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우린 후퇴하지 않는다.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모두가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우린 포위됐습니다. 적의 수는 우리보다 4배나 많습니다. 스미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퇴하지 않는다. 다른 방향으로 전진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미스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흥남항까지 걸어갈 것이다. 60마일. 싸우면서 갈 것이다. 부상자들은요? 죽은 자들은요? 스미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부상자도, 시신도, 아무도. 내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에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모두를 구하거나 아니면 모두와 함께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날씨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8일 아침 온도계는 영하 25도를 가리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영하 30도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영하 35도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총조차 얼어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M1 캐런드 소총의 메커니즘이 추위로 잠겼습니다.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감각을 잃고 손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발이 얼고 병사들은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무병 사라 모리스는 부상자들을 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주머니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혈장병이 얼음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맙소사, 그녀가 절망해서 울 것 같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얼어붙은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부어오르고 감각을 잃었습니다. 의무병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제 발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라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버틸 거야, 아들아. 우리 모두 버틸 거야. 약속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느님,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1950년 12월 1일 금요일 스미스 사령관은 모든 대대장과 연대장을 모았습니다. 얼어붙은 본부 텐트에서 지도를 탁자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손가락을 흥남항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60마일 떨어진 흥남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한 대대장이 반대했습니다. 사령관님, 그 길은 완전히 중국군으로 가득합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스미스가 그를 보았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싸우면서 갈 거야. 미터 단위로, 언덕에서 언덕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다른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중상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옮길 수 없습니다. 스미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부상자도 데려갈 것이다. 시신도 데려갈 것이다. 내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젊은 소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미스가 일어났습니다.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병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모두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06저경에 출발한다. 준비를 완료하라.
회의가 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60마일 길은 사실 60마일 죽음의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작된 행군은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나고 가장 무자비한 전투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12월 2일 아침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3마일을 전진했습니다. 100m마다 교전, 모든 언덕에서 매복, 모든 계곡에서 공격, 중국군은 끊임없이 왔습니다. 하퍼 상병은 이제 몇 명을 쏘았는지 몰랐습니다.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총을 쏘고 탄창을 교체하고 다시 쏘고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옆에서 싸웠습니다. 함께 전진하고 함께 발사하고 함께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3일째 중국군 부대가 옆에서 공격했습니다. 하퍼와 마이크는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흙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이크가 발사하며 외쳤습니다. 하퍼, 탄약이 떨어지고 있어. 알아, 조금만 더 버텨. 그때 로켓 하나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이 격렬했습니다. 하퍼가 공중으로 날아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이크가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이크, 그가 외쳤습니다. 기어서 그에게 갔습니다. 마이크의 가슴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마이크, 날 봐, 버틸 거야. 마이크가 눈을 뜨려 했습니다.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퍼, 가, 난 여기 남을 수 있어. 너, 가, 안 돼. 하퍼가 외쳤고 눈물이 얼어붙은 뺨에 흘렀습니다. 널 버리지 않아. 절대. 그를 등에 엎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얼어붙은 땅에서 발이 감각을 잃은 채로 하지만 친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00m를 옮겼습니다. 200m, 300m, 마침내 뒤쪽 의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하퍼가 마이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지 않을 거야. 들려? 우리 둘 다 집에 갈 거야. 마이크가 미소 짓으려 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퍼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8000피트 상공에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일요일 병사들은 배고프고 얼어붙고 지쳐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겼습니다. 탄약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료 물자가 떨어졌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에커이르 본부로 긴급 보급을 요청합니다. 반복합니다. 긴급 보급이 필요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에커이르, 기상 조건이 매우 나쁩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비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내 병사들이 죽고 있다. 비행은 취소될 수 없다. 도움을 보내라. 침묵을 그러더니 다른 목소리. 스미스 사령관, 저는 조종사 제시 브라운 대위입니다. 당신을 돕러 가겠습니다. 제시 루로이 브라운, 미 해군 항공대의 첫 흑인 전투 조종사였습니다. 미시시피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며 자랐습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에 남을 임무를 수행할 것이었습니다. C-47 수송기가 폭풍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쳤습니다. 가시거리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운과 다른 조종사들은 여전히 날았습니다. 보급 상자 준비됐습니다. 브라운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투하 지점에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군도 그들을 보았습니다. 대공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폭발하는 포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운이 비행기를 낮췄습니다. 상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수거하세요. 낙하산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병사들이 땅에서 박수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브라운의 비행기가 명중당했습니다. 피격, 추락한다. 비행기가 불타며 산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후 일어난 일은 전쟁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눈 덮인 비탈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토마스 허드너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즉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비행기를 적진에 착륙시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제시 브라운의 잔해로 달려갔습니다. 브라운은 조종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시 버텨. 널 꺼내줄게. 브라운이 눈을 뜨려 했습니다. 토마스, 가, 날 버려. 안 돼. 널 버리지 않아. 허드너가 필사적으로 당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함께 애썼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장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시 브라운은 친구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안 돼. 허드너가 외쳤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은 뺨에 결국 그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허드너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의 시신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어뜨린 상자들은 땅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살 것이었습니다. 제시 브라운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병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의 것들이 전쟁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상자에는 탄약, 통조림식품, 의료물자, 그리고 사기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추락한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조종사 제시 브라운의 희생을 이해했습니다. 하퍼 상병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널 잊지 않을 거야, 조종사.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들것에 누워 하퍼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날 이제 버려. 넌 내 자신을 구해. 하퍼가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닥치고 버텨, 마이크. 제시가 우릴 위해 죽었어. 우리도 살 거야. 둘 다. 알겠어.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퍼가 총을 들었습니다. 새 탄약을 장착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얼어붙고 지치고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조종사 제시 브라운을 위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950년 12월 5일 화요일, 코토리 고개, 60마일 길의 정중앙, 좁고 위험한 고개. 중국군이 이곳을 중화기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통과하기 위해선 말 그대로 그들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이 마지막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토리를 점령할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든. 아침 6시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병대가 고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포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불비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군이 반격했습니다. 로켓 박격포, 기관총 사격. 하퍼와 그의 분대가 고개 왼쪽에서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퍼가 중국군 참호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달려서 참호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중국군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총을 뽑았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쾅! 하퍼가 더 빨랐습니다. 중국군 병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퍼가 그를 보았습니다.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18, 19세, 눈이 열려있고 시선이 허공을. 하퍼가 떨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전쟁,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어. 모두를. 하지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전진했습니다. 전투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코토리 고개가 점령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300명의 병사가 잃었습니다. 눈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흥남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흥남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해병 1사단의 선발대가 흥남항에 도착했습니다. 행군은 1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60마일 모든 미터가 피로 쓰여진 길, 수천 명의 죽은 자들, 수천 명의 부상자들, 하지만 3,000명의 병사가 살아 있었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이 항구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얼굴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늙은 사령관은 그날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령관님, 성공하셨습니다.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성공한 게 아니야. 그들이 성공했어. 모두 내 모든 병사들, 모두 영웅이었어. 항구에서 병사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퍼가 여전히 마이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눕혔을 때 마이크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임스, 넌 날 여기까지 옮겼어. 하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집에도 갈 거야. 형제, 함께. 그때 항구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배에 타세요. 즉시. 하지만 항구는 병사들만 가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100샷명의 북한 민간인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공산주의 정권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기 위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미스 사령관이 역사상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던 해군 장교들이 스미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배가 찼습니다. 병사들만을 위해서도 간신히 공간이 있습니다. 스미스가 항구를 보았습니다. 민간인들을 보았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은 엄마,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노인, 얼어서 떨고 있는 어린 소녀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희망, 단청이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결정했습니다. 배지휘관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들도 데려간다. 하지만 각하, 어떡해요? 배에 공간이 없습니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간을 만들 것이다. 모두를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건 명령이다. 100만 명의 민간인도 데려갈 것이다. 이해했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교가 반대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가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들도 집에 가고 싶어 한다. 그들도 살고 싶어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오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난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사들을 갑판으로 내보내라. 창고를 비워라. 민간인들을 안으로 받아라. 모두를 병사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습니다. 배의 모든 곳에 민간인들이 찼습니다. 창고, 갑판, 복도, 심지어 기관실까지 SS 메로디스 빅토리라는 화물선은 보통 12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날 14,000명을 태웠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배에 들어갔습니다. 하퍼가 작은 한국 소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녀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하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넌 집에 가고 있어 아가씨. 이제 안전해. 소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40,000명의 민간인, 30,000명의 병사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마지막 장면이 모두의 마음을 찢을 것이었습니다. 배들이 떠난 후 미국 공병들이 항구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군이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폭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첫 폭발이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쾅! 쾅! 연이은 폭발이 왔습니다. 항구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부두가 무너졌습니다. 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거대한 연기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이 배 갑판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가 한국.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릴 용서해. 널 구하지 못했어. 배들이 공해로 향했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 얼어붙은 산에서, 저 피 묻은 계곡에서 동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퍼가 갑판에 서서 바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들것에 옆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 돌아갈까? 하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마이크. 모르겠어. 그리고 배들이 수평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진호가 뒤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집에 돌아갔을 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배들이 한국 남부의 부산항에 정박했습니다. 병사들이 육지로 내렸습니다. 구급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퍼가 마이크를 옮기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상병님, 영웅,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하퍼가 그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들은 거기 남았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마이크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두 발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동상이 너무 진행되어서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퍼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잃었습니다. 하퍼가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를 손 사이에 묻었습니다. 하느님, 그를 구했지만 발을 잃게 했어. 의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상병님, 당신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가 살아남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퍼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크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퍼를 보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넌 날 여기까지 옮겼어. 하퍼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형제야. 마이크,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마이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발을 잃었지, 그렇지? 하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 너와 살아있어. 둘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는 것은 때때로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손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천명 손실, 전사자 4,000 파스 병사, 봉사자 7,000 파스 병사, 동사자 4,000 파스 병사, 동사자 7,000 파스 병사, 동사자 4,000 파스 병사, 동사자 7,000 파스 병사,
하지만 동시에 3만 명의 병사가 구조되었습니다. 100만 명의 민간인이 구조되었습니다. 1985년 워싱턴 DC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더 초신표, 장진의 소수, 기념비에는 그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퍼는 이제 58세였습니다. 마이크는 휠체어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념비에 갔습니다. 벽에는 잃어버린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퍼가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조종사 대위 제시, 르로이 브라운. 꽃을 놓았습니다. 널 절대 잊지 않았어, 조종사.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마이크가 다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대대에 있던 친구의 이름을. 모두 여기 있어, 제임스. 모두. 하퍼가 벽을 만졌습니다. 그래. 그리고 모두 영웅이었어. 둘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과거의 유령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날에도 장진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훈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미국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 선생님이 한국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장진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비춰집니다. 얼어붙은 병사들, 눈보라 속에서 걷는 사람들, 배 위의 민간인들, 스미스 사령관의 단호한 얼굴.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왜 후퇴하지 않았나요? 포위되었잖아요. 선생님이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얘야, 어떤 것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명예, 우정, 그리고 절대 누구도 뒤에 버리지 않는 것. 장진의 병사들이 이것을 세상에 가르쳐 주었어. 화면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됩니다. 늙은 하퍼 상병이 2010년에 한 인터뷰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얼어붙은 지옥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장진에서 싸웠어요. 하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았어요. 100만 명의 민간인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음악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장진호, 3만 명 병사들의 생존 기적. 하지만 한국 전쟁의 비밀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판문점 배신, 2년간 지속된 평화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외교관이 자기 나라를 배신했을까요? 평화는 왜 2년이나 지연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영원히 분단되었을까요? 한국 전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